자, 그리고 이제 결승전 무대는 JWC 선수와 달라라면 선수의 결승전인데요. 네. 이 두 선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모셔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캠과 함께 선수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좀 확인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계도 시청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스스톤 대회를 보다 보면은 선수들 리액션 보는 게 또 그렇게 재밌거든요. 또 리액션 크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좀 큰 편이라서 좀 아는데 이게 리액션 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재밌고 보는 입장에서도 재밌고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나만 눈 없어 이런 표정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라면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여러 번의 방송 경기에서 얼굴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선수인지 저희가 직접 캠으로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네. JWC 선수는 저희가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선수마다 또 성향이 많이 다른데 달라라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음악을 들으면서 평소에 또 막 리듬도 타면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뭐 노래도 부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예. 달라라면 선수가 그리고 또 게임할 때 또 노래도 부르면서 하는 그런 좀 흥미로운 선수인데 JWC 선수는 어떤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왠지 좀 차분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네, 사실 일단 네. 봐야 알죠. 그렇죠. 네. 봐야 아는데 달라라면 선수랑 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온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약간, 성향이 네. 정반대되네요. 네. 자, 잠시 있다가 JWC 선수와 달라라면 선수의 결승전 한 경기만이 남아 있고요. 일단 라인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짚어드리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JWC 선수는 트로그를 이용한 좀 기존 덱들의 그런 틀을 좀 저격하는 그런 느낌이고 달라라면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좀 있는 것 같은 좀 도적 악사를 같이 채용하는 그리고 이번에도 좀 강력한 컨트롤 미러전에서 좀 강한 올빼미 흑마를 채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의 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퀘스트 도적을 두 선수 다 가지고 왔고 그렇죠. 퀘스트 도적의 그 채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퀘스트 도적이 둘 다 결승전에 갔다는 거는 이번 확장팩에서도 메타 찌르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퀘스트 도적에서도 두 선수의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한 선수는 찌르기를 좀 더 넣으면서 데미지 보충에 좀 더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달라라면 선수 같은 경우는 찌르기 같은 딜 카드는 넣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퀘스트 깨는 데 조금 더 힘을 실어준 모습이에요. 네, 실제로 JWC 선수가 넣은 찌르기 때문에 어제 좀 좋은 킬각을 보면서 이겼기 때문에 찌르기를 넣은 커스텀은 좀 좋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찌르기가 첫 패에 들어와서 아쉽기도 했지만 결국 찌르기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렇죠. 찌르기의 단점이 드러났음에도 찌르기를 통해서 결국 승리를 가져온 걸 봐서 좀 좋은 커스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WC 선수는 성서 기사를 준비했는데 네, 달라라면 선수는 또 기사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네, 사실 이거는 퀘스트 도적만 놓고 보자면 두 선수의 다른 직업 세 개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죠. 사제, 사냥꾼, 기사대, 악마 사냥꾼, 법사, 흑마 법사.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창과 방패의 대결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창가 방패의 느낌이 나고요. 달라라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패 쪽, 좀 더 안티어그로 쪽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그래도 JWC 선수가 공략을 하려면 모자키 법사가 여기서는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빠른 덱이 퀘스트 도적이니까 퀘스트 도적을 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JWC 선수의 덱 중에서는 좀 가장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좀 성서 기사나 아니면은 성서 기사를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 기사의 그 아키타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JWC 선수가 가져온 덱에는 권위 축복이 좀 들어있지 않아서 OTK 약사 같은 걸 좀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성서 기사를 졸업시키는 게 JWC 선수가 지금까지 방송 경기에서 보여왔던 가장 골칫거리의 덱 중 하나였는데요. 그렇죠.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모자키 법사에 확실히 좀 약해요. 네. 왜냐하면 그 빙결에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JWC 선수가 가장 공략이 쉬운 거는 그 정복전 매치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모자키 법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모자키 법사를 만나지 않고 기사를 졸업시켜서 네. 나머지 덱들로 모자키를 뚫어내거나 아니면 불리한 매치를 이겨내거나 이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또 모자키를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지는 것도 아니고 이번 확장팩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트로그를 초반에 좀 강화를 잘해야 된다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선공에 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선공의 트로그를 바로 내는 것도 고려를 계속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 불꽃으로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당히 버프가 잡혔을 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역시 고귀한 탈 것이겠죠. 네, 고귀한 탈 것을 일단 천상의 보호막을 바르면 주문으로만 좀 제압을 해야 되는 직업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롭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또 성서기사로 최근에 1등 찍었던 선수 같은 경우는 성서기사가 지금 무상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서 네. 그만큼 이제 덱 파워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표본이 적은 대회에서는 승률이 튄다는 게 제일 단점이었거든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서기사의 단점은 좀 그 덱의 특성상 저점과 고점이 좀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점이 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채용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제 잠시 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JWC 선수와 달라라멘 선수의 경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보는 게 오프라인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결승전 경기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자키 법사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게 확장팩 초기에 선수들이 플레이를 얼마 하지 않고서 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어떤 덱이 좋은지 선수들이 내면서도 좀 확신이 많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자키가 좀 요즘 들어서 랭크에서 보면은 한 자리 등수 가고 뭐 1등, 2등, 3등, 4등 이쪽에 다 포진을 하면서 좀 결과적으로 모자키 덱이 엄청 좋은 덱이었다라고 좀 선수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달라라멘 선수, 오스티나토 선수가 또 준비를 잘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처음에 직접 까보기 전에는 트로그판일 것 같았는데 결국엔 컨트롤이 트로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뜨거운 감자인 올빼미 흑마를 네. 달라라멘 선수 혼자 가져와서 결승전 간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좀 재밌습니다. 4강에 올빼미 흑마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올빼미 흑마가 채용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달라라멘 선수가 올라왔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올빼미 덱만을 노리고 좀 덱을 짠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통한다. 좀 이게 대회에서는 올빼미 흑마가 또 그렇게 좀 최강자는 아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가장 크게 견자를 할 수 있는 네, 녹부식 독사가 공용 카드인 것도 정말 큰 것 같고요. 그렇죠. 역시 막대 견제가 좀 그 올빼미 흑마법사를 견제하는데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방금 나왔던 오스티나토 선수도 독사를 다 이제 채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왔는데 네, 상대들이 올빼미 흑이 없었어요. 그렇죠. 4강에서는 JWC 선수와 경기를 했었고 오늘 이기긴 했지만 떡볶이 선수도 올빼미 흑마법사를 안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스티나토 선수는 대준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인업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일단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이게 좀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달라라멘 선수랑 최근에 네. 경기를 또 하셨었는데 네, 이제 그때도 달라라멘 선수가 3, 4위전이라는 좀 높은 무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아마 달라라멘 선수가 준비했던 라인업이 도적과 악사를 사용하면서 좀 컨트롤 저격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걸 가져온 걸 봐서 달라라멘 선수의 좀 성향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미드 덱은 아직도 강력하다라는 게 이번 그렇죠. 대회에서 네, 좀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신 카드를 한두 장만 넣은 스토미드 덱이 정말 세다. 네, 그리고 트로그도 충분히 센데 지금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그 이름값만큼 세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월드 챔피언십이 진행되기 좀 직전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확장팩 이후에 거의 정복전으로 이어지는 첫 대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월드 챔피언십을 준비하는 선수들도 이 대회를 보고 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트로그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죠. 강력하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게 그 알란 선수가 네, 나는 이번 월드 챔피언십을 정말 싫다고 1턴에 승부가 결정된다. 그 트로그를 내는 쪽이 이기게 되는 월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또 이번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대회에서만큼은 또 트로그가 그만큼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막상 이게 이론들이 아무리 좀 많다 해도 좀 까봐야 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경기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오, 일단 밴이 된 건 JWC 선수의 이제 집결 사제가 밴이 됐고요. 그리고 달라라멘 선수는 올빼미 흑마법사가 밴이 됐습니다. 사실 이 달라라멘 선수의 밴이 볼 때마다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는 또 트로그 두루 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많이 안 해본 귀찮을 수 있는 덱들 우선으로 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상성보다는. 그리고 집결 사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옛날에도 많이 보이는 덱이 아니고 지금도 랭크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상대를 안 해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숙련도가 상당히 필요하죠. 그렇죠.
일단 어떤 선수가 성공인지는 두 선수 다 퀘스트 도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SI7 요원을 선공에서 킵하기엔 정말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은신 요원 같은 카드가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좀 차선 책의 그런 멀리건이지 좀 1등 멀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SI7 첫 보온도 3코스트기 때문에 네. 그냥 다 빼는 과감한 멀리건도 했을 수는 있으나 네. 좀 많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간 것 같고요. 네, 최악의 상황을 좀 생각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암살 요원 들어오면서 당장은 좀 무거운 핸드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JWC 선수도 전투대장 같은 카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은 좀 무겁고요. 하지만 이쪽은 동전 33이라는 본인 템포 안 끊기면서 갈 수 있는 플레이가 있었는데 첫 번 뽑아냈고요. 나오자마자 바로 플레이해주는 모습. 달라라면 선수 정말 플레이가 빨라요. 항상 얘기하죠. 선수들이 네. 정말 빠른 선수들이 그 게임할 때는 네. 카드가 일단 내려오기 전에 공중에서 나간다고 그렇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일단 첫 번을 내주면서 교환비에 신경을 많이 써준 JWC 선수고요. 오 SI7 요원이 잡혔어. 아니 소교가 잡혀서 SI7 요원 연계까지 가능해졌어요. 네, 당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드로우라고 볼 수 있었는데 소개어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면서 SI7 요원이 원래는 이 데미지를 안 주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주면서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무기로 좀 돌아가주는 모습이에요. 오 이거는 JWC 선수가 SI7 요원을 붙을 경우에 네. 소교 요원 칼로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노렸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동전 3코스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상대가 더 이어지는 3코스트 플레이를 생각하면 사실 첫 보원 아니면 요원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은 또 눈앞에서 한 장에 썼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요원일 것이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또 그림자 발길이 미리 써주면서 네. 좀 벌써 치열한데요. 선수들끼리의 그 물고 물리는 그 수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럼 이쪽은 통로를 보겠죠. 통로에서 낼 수 있는 카드는 첩보원, 테누, 어둠 추적자, 스캡스, 비밀 통로. 이러면은 첩보원을 내주고 큰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1스택을 이제 쌓았고요. JWC 선수는 좀 연계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올지. 일단은 암살 요원이 당장은 쓸 수 없어서 좀 비밀 통로로 가져야 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통로 쪽이 좋을 건 같은데 네. 다른 수를 굳이 둔다면 찌르기의 요원이 있겠죠. 찌르기의 요원. 그리고 노겐포저 연막 생성기도 미리 써둘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투대장은 어차피 한동안 쓸 수 없는 카드고 암살 요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재면서 쓸 때 더 파괴적이니까 네. 이건 통로를 100점 플레이로 쓰겠다라는 게 보였고 이게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네, 결과적으로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일단 조금 더 코스트가 싼 암살 요원을 내보면서 은신 요원을 내보면서 받는 카드는 최전 봄날. 와 이거는 소교 요원을 어떻게든 하수인에 넣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트가 높은 카드를 미리미리 털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장의 필드도 좀 강해지기 때문에 이번에까지 플레이를 안 해주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턴에 달라라면 선수는 그러니까 숨긴 회전톱날 네. 그리고 암살 요원 그리고 받은 카드 한 장 이렇게 낼 수 있겠네요. 오, 약탈자 들어. 잠복 요원 여기서 일단 테스트 깨서 나오는 카드 한번 봐주고요. 톱날 일단은 약탈자까지는 확정인데 커틀러스를 교환성으로 쓸지 아니면 그냥 쓸지를 좀 고민해 주나요? 저는 커틀러스를 그냥 끼고요. 네. 약탈자 3데미지를 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교환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고 필드 우위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는 5-3에 필드 교환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페이스 가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하나요? 언제든 칠 수 있는 오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암살 요원의 코스트를 좀 계산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4코스트이기 때문에 1코스트 받은 카드 한 장이 있는 걸 알고요. 첩보 카드. 네. 그러면은 연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계속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 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안 쳐줬어요. 솔직히 안 쳐주면은 네. 답답한 거는 상대하는 쪽이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감시자가 나오면서 좀 강한 템포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달라라면 선수. 드로우 너무 좋았습니다 방금. 받는 첩보 카드는 잠복 두더지.
그럼 잠복 두더지를 내고 칼로 경품 약탈자를 정리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암살 요원은 점점 더 코스트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큰 하수인을 좀 잘라주고 싶다는 달라라멘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정말 언제든 저 회전 톱날과 함께 암살요원 2개가 동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다음 턴만 해도 회전 톱날에 암살요원 2장을 나가면서 스캡스를 받아오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쳐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저 감시자가 결국 어떤 카드든 뽑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이 일을 쳐놓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치지 않았다면 잠복 두더지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턴에 때릴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언제든 뽑을 수 있는 회색 그 현자를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현자를 아무래도 좀 의식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사기. 갈취가 나왔죠? 이러면 지금 스택으로는 갈취를 먼저 넣고 이원을 할지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4스택이라면. 네, 갈취를 아마 먼저 사용을 해줘서 퀘스트를 완료하는데 좀 보태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넣고 그렇죠. 경품 여탈자를 먼저 내서 사용할 거라면 먼저 내서 네, 내야 수인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좀 깔끔한 플레이 좋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주는 모습. 경품 약탈자를 아껴주는 플레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스캡스를 먼저 받아오는 거는 JWC 선수 쪽. 이러면 전장의 전투자장도 핸드에 있기 때문에 스캡스로 은신까지만 좀 잘 넘어간다면 빠른 킬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먼저 받아보고요 카드. 여기서 나오는 카드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요원. 이러면 요원, 암살 요원, 그리고 한 장 더 낼 수 있죠. 네, 당장에는 요원이 좀 좋은 카드지만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두더지로 조금 더 변수를 창출해내는 카드를 원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선스캡스가 확실히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리고 스캡스에 은신만 발라 놓는다면은 전장의 전투대장과 무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바로 킬각이 나와서 좀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스캡스를 내고 네, 노겐포저 연막 생성기를 넣은 다음에 네, 경품 약탈자로 2데미지짜리 하수인 하나 자르고 5-3으로 4-4 자르고 본체를 찍어서 필드 하나 지워놓기. 네, 가장 안전한 수를 두면서 상대 지금 공격을 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다음 턴에 확정적으로 또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변수만 좀 차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4-4 수인은 바꿔주고 이제 노겐포저와 함께 쓸 카드만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무조건 할 거니까 쓰고 생각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약탈자 넣고 그냥 두더지 잡는 쪽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어차피 본체 데미지 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두저지로 좀 생성될 수 있는 변수인 좀 그림자 망토 같은 걸 견제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필드 데미지를 줄이는 쪽을 선택을 하나요? 반복 두더지. 넣는 데미지 심지어 쪽을 골랐는데 공격도 해주네요.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 잠복 두더지의 변수를 생각한다면. 네, 전복 두더지까지는 좀 잡아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 이번 신카드죠? 네, 근데 이제 하수인으로 바꾸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일단 달라라멘 선수 입장에서는 전장의 전투대장 각을 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일단 배제를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필드 데미지만 해도 11에 네. 무기까지 14 데미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전장의 전투장을 맞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턴에 킬각을 볼 수 있는 스캡스에 노겐포저까지 발라주겠죠. 여기서 방향이 두더지에 라도 들어간다면 데미지가 조금 더 줄 수는 있는데 핸들을 모르는 쪽 입장에서는 네, 노겐포저 그리고 잠복 두더지 첩보로브 쪽으로 갔네요. 감시자 아마 골랐을 것 같고요. 전장의 전투대장이 이제 나가면서 네, 킬각이죠.
JWC 선수가 1경기를 퀘스트 도적 미러전으로 먼저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이게 다전제에서 1세트가 정말 중요한데 심지어 거기서 미러전으로까지 이겨서 기세를 확실하게 잡아갔어요. 맞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남아있는 거는 JWC 선수 입장에서는 돌량과 성서기사, 네, 퀘스트 도적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돌진양꾼과 성서기사가 있는데 모자키는 그래도 피할 수 있다면 돌진양꾼을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마 또 JWC 선수 입장에서는 성서기사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달라라멘 선수는 OTK 악사를 내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픽이 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성서기사에 괜찮으면서 돌진양꾼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덱들보다는 그래서 OTK 악사는 좀 안전한 픽인데 어제부터 달라라멘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정복전에 픽 순서를 꼬아주면서 네. 과감한 순서를 좀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 픽으로 아마 그때 좀 리스크를 안는 선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1, 2단 악마 사냥꾼을 골라주면서 안전한 픽을 했고 JWC 선수는 성서기사로 이제 OTK 악마 사냥꾼을 만나게 됐네요. JWC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기사로 OTK 약사를 만나는 게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트로그가 잡혀있지는 않고요. 전부 빼줬는데 진실탐구자 트로그, 바리안 트로그가 잡히긴 했는데 네. 버프 카드가 있어야 조금 더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선공 트로그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을 끄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고기한테 거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JWC 선수 이거 트로그로 또 일 한번 내나요?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네. 그 최후의 결전을 2턴에 걸면서 기미나메 인장 카드 혹은 엄니간 통자를 할 수 있다면 네. 동전 오라도 사실 해볼만 하거든요. 고기한 탈 것은 이제 오라로 막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의 판단 단 한 번으로 바로 승패가 갈릴 수도 있어요. 고기한 탈 것이 발리면 다음 턴엔 오라로 정리가 안 돼요. 하지만 일단 악마의 발톱으로 돌아가주는 탈라라멘 선수. 그리고 이게 사실 고기한 탈 것이 잡혀 있을 확률이 네. 상대적으로 더 낮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에 돌난로 구원자까지. 하지만 끄덕끄덕 한다는 것은 일단 좀 고귀한 탈 것을 맞아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좀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돌난로 구원자를 사용하면서 하지만- 아달의 수호자를 발랐을 경우에 네. 트레이드를 할 거고 그러면 안광으로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혜성 선수 지혜성. 이러면 잡히지도 않았어요. 이러면 모학으로 한 대 치면서 안광 가능하고요. 일단 달라라멘 선수 입장에서는 트로그를 좀 다행히도 막아냈지만 이게 또 성기사 입장에서 보면은 트로그 하나로 시간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그쵸, 지금 영웅 능력만 찍어야 되는 턴일 수 있었는데 네. 드로우 사이클을 다 막아준 거기 때문에 심지어 네. 트로그로 시간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심지어 마나 커브도 독실한 제자와 알도르 진실 탐구자가 4코스트, 5코스트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희망의 성서까지 좀 이어지면서 플레이가 된다면 OTK 약사가 받는 압박이 좀 상당할 것 같아요. 치고 안강은 이제 왼쪽으로 밀기 용이하니까 좀 아껴준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천상의 보호막까지 또 깨주겠죠. 퀘스트를 이러면 이번 턴에도 안 건다는 건 다음 턴에도 일관문을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건데 좀 많이 늦춰줬습니다. 그럼 제자를 올리는 쪽이 필드 볼륨은 제일 세겠죠. 네. 다음 턴에 또 진실 탐구자와 함께 지혜 성서 바로 발라주고요. 딜압폭도 이제 꽤 상당할 수 있거든요. 오란 한 장 빠진 걸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네, 알도르 수행원을 조금 고민할 수 있었던 건 알도르 수행원이 지금 나가야 5턴에 알도르 진실 탐구자가 나가고 그 다음 턴에 6코스트로 희망의 성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당장의 핸드는 없기 때문에 좀 필드를 강하게 가는 걸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필드 볼륨 쪽을 선택했고 이쪽은 퀘스트 전개보다는 내 위험할 수 있는 카드들을 방해하는데 좀 턴 집중이 됐는데 네, 저희가 보자마자 저희에게 좀 화면이 보이기도 전에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이거 아달의 수호자를 스텔리나를 정리하는 쪽으로 사용하려면 네. 저 1, 2라 수인에 걸고 3, 2로 교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천상의 보호막을 일단 지켜주는 게 악마 사냥꾼 입장에서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천상의 보호막을 지켜주면 네.
오라는 눈앞에서 확인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옥 비명 장렬은 확실하게 상대가 가지고 있는 두 장의 제압기 중 한 장인데 이제 천상의 보호막을 때리면서 깨는 건 또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천상의 보호막을 지켜주면서 네, 그리고 방금 넣었던 알도르 진실 탐구자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교환해주고 스택 좀 더 올려주면서 리아드린과 독실한 제자의 코스 낮춰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어차피 1만화 남았거든요. 발라라면 선수가 어떻게 좀 트로그를 잘 제압해내는가 싶었지만 지금 턴이 너무 많이 끌려서 이제야 1관만 지나가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JWC 선수는 오른쪽에서 희망의 성서만 들어온다면 알도르 진실 탐구자가 나간 다음 턴부터 정말 강한 압박이 한 턴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리안, 그리고 바리안이 나가는 턴엔 독실한 제자 받아서 같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턴부터 필드 압박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6딜, 그러면 11 체력. 천성의 보호막은 어느 쪽으로 깨야 될지, 두 번의 오라 스택과 한 번의 안광으로 6체력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방금 스텔리나를 했을 때 바리안을 아마 확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들고 있는 카드가 한 장이 바리안이라면 지금 당장의 다음 턴에 좀 강한 필드가 쌓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번 턴에 넘어가고 다음 턴에 제압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가야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네. 그리고 버프 발리기 전에 지금 찍어줬거든요. 어차피 킬가 나지 않는다는 계산인데 네. 그럴 거면 지금 남는 1만화를 여기다 쓰는 게 괜찮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찍어줬기 때문에 진실탐구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액션 같이 하지 않더라도 비전술사 오라 레인지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지옥 비명 장렬이 있다면 6데미지로 딱 기분 좋게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JWC 선수는 그거를 생각한다면 빗자루 위치를 좀 조절해서 5, 6 하수인과 4, 6 하수인을 조금 띄워놓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거라면 진실탐구자를 왼쪽에 놓고 네. 알도르 수행원과 진실탐구자 사이에 빗자루를 넣는 플레이가 좀 괜찮았겠죠. 제자는 이미 나와있던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하지만 살아있는 빗자루를 좀 쓰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선우 안광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네. 눈에 보이는 좋은 수는 비전술사 오라인데 아니면 모아그 재능 있는 비전술사의 지옥 비명 장렬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러면 체력 회복을 꽤나 많이 하면서 네. 이제 필드도 어느 정도는 먹는 플레이인데 그 플레이를 했을 때의 단점은 안광을 넣을 타겟이 살짝 애매하고 내 필드에 하수인이 있으니까 오라는 계속 밀리고, 그러면 저 영혼 시야를 뚫으면서 쓰기는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네. 오라를 털었는데 이제 JWC 선수 오라 없다는 확실한 정보 이제 알았어요. 지옥 비명 장렬 하나고 이번 턴 드로우가 좀 중요했는데 그럼 빗자루에 아달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영웅 능력 아다를 하면 1코스트가 줄어서 좀 고민을 해줄 법했다고 생각하는데 빗자루를 좀 좋게 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JWC 선수는. 트로그 트로그. 뒤에 성서 발라주면서 3치력. 이러면 안광을 그냥 트로그에 기분 좋게 쓰면서 네. 영혼시가 바로 시작했죠. 달라라면 선수도 다음 턴 플레이가 바리안일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선 이중도약으로 카드 빼내고 영혼시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은데 활공으로 일단 바리안 좀 방해해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혜 성서 핸드에 받게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네. 성서 돌리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막아줬어요. 이렇게 하고 기민함의 인정까지도 걸어줄 수 있죠. 바리안이 사라진 건 맞지만 저렇게 드로우를 4장을 새로 하기 때문에 희망의 성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달라라면 선수가 우려했던 상황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그 바리안 한 장보다 더 센 필드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이미 힘든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건 할만한 도박수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바리안이 올라와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기 때문에 저 판단이 틀렸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성서와 독실한 제자를 올려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고민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사실 네.
힐 카드도 꽤나 많이 빠졌고 오라는 없고 진짜 다음 턴에 죽일 수 있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위치를 고민해준다면 좀 쿨트러스 정도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면 신병을 맨 끝에 놓는 게 좋겠네요. 네, 혹은 신병을 먼저 찍고 한다던가, 아니면 지옥 비명장렬 타겟 안 주기 위해서 신병을 안 찍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잠깐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는 걸 봐서 신병을 가운데에 꼈습니다. 하나라도 남겨서 버프를 발라야 된다는 생각이었나요? 네, 오히려 쿨트러스를 생각한다면 신병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좀 배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행복한 길드원이 늘었어. 와, 이거는 찍으면서 받아야 되는데 네, 하고 받고.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사실 방법이 있나요? 이쯤 되면? 당장 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쵸, 10 회복이죠. 네, 당장에 보이는 킬각은 없기 때문에 회복, 그리고 필드는 8인지. 하지만 쿨트러스는 영영 못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바리안, 이런 바리안으로 필드 볼륨 제일 올리는 게 좋겠죠. 네, 아마 달라라면 선수가 노린 건 쿨트러스를 내면서 활공을 통해서 좀 줄어든 카드들로 어떻게든 필드를 좀 제압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무르와 그리고 카리엘로 아마 뽑겠죠? 카리엘로. 이러면 바리안 속공으로 3사 잡아주고 88 페이스. 지금 이거 많이 기울었는데요 진짜? 지금 또 오라도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일단은 쿨트러스 활공을 보겠죠. 네, 이건 진짜 답이 없기 때문에 활공으로 도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카드가 나와야 좀 막을 수 있을지. 독사, 지옥 비명장렬, 일리다리 탐구. 이게 이건 고개를 돌려야 될지 일리다리 탐구로 안광이라도 만들어봐야 될지인데, 안광이 들어간다면 어차피 코스트가 안 되니까. 네, 일단 고개 쪽에. 고개를 행상인이에요. 일단 시야. 네, 엄니관통자, 안광을 0코스트로 쓸 수는 있지만 정답이 없어 보입니다. 네, 고개를 통해서 뭐 살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은 모아그랑 그리고 주문 공격력을 뽑아서 지옥 비명장렬로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에 필드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돌진양꾼 하나만 남겨둔 JWC 선수고요. 네, 그리고 모자키가 일단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돌진양꾼으로 기회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퀘스트 도적도 솔직히 사냥꾼보다 빠른 덱은 아니거든요. 1마나부터 디벨롭을 하는 덱은 아니다 보니까 2마나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3마나 수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3부터 시작인데, 돌진양꾼 같은 경우는 선공으로 먼저 잡고 트로그를 깔았을 시에 네. 퀘스트 거는 것조차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돌진양꾼이 3패하는 그림은 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달라라면 선수 정말 최대의 위기입니다. 2대0으로 핀치에 몰린 가운데 남은 건 돌진양꾼이고요. 네, 일단 지금 핸드 4장을 다 들고 가는 모습이죠. 일단 퀘스트를 걸고 인장을 건 다음에 독사까지도 교환성을 사용을 한다면 안광을 추방자로 쓰기 너무 좋은 핸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가져가준 것 같습니다. 영웅 능력을 누르지 않고 퀘스트를 걸어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멍멍이 강의 지식을 버프로 안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멍멍이 간식이 버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의외인 판단인데요. 이게 2, 3을 받기 때문에 네, 안광에도 어느 정도 안전했거든요. 그렇죠. 어떤 플레이를 노리고 멍멍이 간식을 아껴줬을까요? 독사를 교환하면서 첫 번째 관문 지나갔고요. 이제 줄은 카드는 안광 모아그 지옥 비명장렬입니다. 네, 모아그랑 지옥 비명장렬이 줄은 게 정말 크죠. 맞습니다. 이거 사냥꾼이 줄 수 있는 데미지는 네,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이번 턴에도 멍멍이 간식을 발라주지 않았어요. 와, 그냥 이거 데미지 밀어넣는 게 좀 더 이득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 것 같네요. 네, 영웅 능력을 매 턴 좀 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네, 기민함의 인장 사용하면서 네, 1코스트 안광 그리고 영능력으로 토끼 하나 끊어주기. 그러면 사육사를 올리면서 토끼를 받아와도
그렇게 템포가 빠르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필드가 약하면 좀 압박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턴에 멍멍이 간식 정도는 버프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달라라면 선수가 고민하는 건 아마 모아그와 지옥 비명 장렬로 모아그를 좀 필드에 올리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광 쪽이 좀 좋아는 보이는데 네, 모아그 안광. 모아가 안광하면서 어떻게든 저걸 전투에 쓰겠다인데 네, 이러면 전쟁노래 사육사가 나가면서 토끼가 버프돼도 모아그가 다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네, 지금 당장 오라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3체력 1, 그러니까 3데미지 1데미지는 어떻게든 모아가 잡히는 데미지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코뿔소에 타겟이 될 수 있어서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아, 달라라면 선수 정말 많이 흡족해하는 모습이죠. 일단 오라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활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버프 받은 카드를 전부 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치명적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JWC 선수가 계속해서 멍멍이 간식을 쓰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 사육사가 핸드에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달송곳니에 계속해서 버프를 줘서 그걸로만 끝내려는 좀 생각이었는데 항상 이게 사냥꾼이 어느 정도 활공 의식은 해야 하는 게 초반 압박이 너무 없다 보면 4코스트 전쟁노래 사육사가 나갔을 때 악마 사냥꾼이 활공을 쓰는 데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플레이 같습니다. 결국 2데미지 영웅 능력을 넣는 거는 네. 소모성은 아니에요. 소모성은 아니지만 멍멍이 간식을 미리 발랐을 경우에는 네. 그 턴에 2마나를 쓴 게 3마나 4마나까지 이어지는 플레이였다 보니까 행복한 그렇죠. 길드원이 늘었어. 조금의 카드 투자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여기서 안광은 일단 되게 없기 때문에 하나 와, 한광 나온 거 활공으로 들어갔죠 한 장. 네. 네. 한광 근데 뽑은 거 너무 좋았는데요? 안광 탑덱은 진짜 너무 좋은데요. 달라라면 선수가 역전에 교두보를 좀 마련하나요? 이거는 토끼라도 올리고 달성곤이를 찾았네요. 네, 이게 패치를 통해서 원래는 모아그를 통하면 달성곤니의 데미지가 2배로 들어가던 게 이제 좀 고쳐졌기 때문에 악마 사냥꾼 입장에서도 달성곤니의 버프가 발린다면은 제압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이거는 필드 데미지 좀 낮추려면 먼저 오라의 쿨트로 싸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런닝한 탈자 쪽으로 갔네요. 네. 아마도 오라를 아꼈던 거는 달성곤니를 뽑은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라를 달성곤니를 제압하는 데 써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라라면 선수 모아그 오라를 통해서 달성곤니가 이제는 데미지가 많이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최근에 바뀐 거다 보니까 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본체를 다 치고 네. 정조준 초승 딸궁으로 쿨트로스를 치면서 3, 2, 3, 4를 그냥 버리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달성곤니의 체력을 최대한 높여주고 네. 이건 혹시나 저 쿨트러스가 달성곤니의 체력 1을 깎는 것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방해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쪽을 본 것 같죠? 지금 달성곤니로 이겨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JWC 선수예요. 그리고 수습생을 두 번째로 냈기 때문에 여기서 달성곤니를 안 낸다면은 조준사격 영웅 능력을 생각하나요? 네, 줘야죠. 네. 이번 턴은 안 내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참아주나요? 달성곤니의 사냥 탈 것을 넣으면서 네. 최대한 체력을 많이 만들어주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아무것도 안 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악마 사냥꾼의 체력이 19나 되는 데다가 쿨트러스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 즐거운 거래였어. 그러니까 결국에 네. 저 달성곤니는 다음 턴에 냈을 때 본체 데미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데미지 영웅 능력보다는 어떻게든 달성곤이 올리는 게 괜찮지 않았을까. 제압당하는 걸 생각하더라도 근데 악마 사냥꾼이 8턴 정도의 키를 내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 오라를 먼저 하고 비전술사의 활공으로 비전투사의 활공을 하면서 달성곤이가 또 되게 들어가나요? JWC 선수가 지금까지 네. 표정 변화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밀그러뜨렸어요. 네, 방금 찡그린 모습이 보였는데 달라라면 선수가 JWC 선수가 생각하는 그 윈 플랜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서 계속해서 견제해주는 모습입니다.
아, 저 달송본니가 필드에 있었으면 이런 활공 같은 플레이 절대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JWC 선수 그냥 소모전을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카드를 계속 나랑 교환을 하자. 근데 문제는 적당히 데미지 압박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악마 사냥꾼이 그 교환에 응하지 않고 OTK 쪽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게 소모전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압박이 이루어졌을 때 OTK 약사가 계속해서 힐 카드를 다 사용했을 때 좀 가능한 플랜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초반에 압박이 아쉽게 생각될 겁니다. JWC 선수도. 지금 그림이 많이 좋지 않아요. 지금 심지어 네, 그렇죠. 아. 지금 주문이 아니라 전부 네. 미니언이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본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영웅 능력밖에 확정이 없어서 이번 경기는 확실히 많이 기울었고요. 네. 아, 이러면 일단은 OTK 악마 사냥꾼 상대로 돌진양꾼이 패배를 하면서 네. 달라라면 선수는 쾌돛과 모자키 지금 이렇게 두 덱이 남아 있고요. 아마도 퀘스트 도적을 좀 먼저 내겠죠. 모자키가 그나마 좀 돌량한테 승률이 안 좋은 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이게 퀘스트 법사보다는 모자키가 돈양을 좀 상대하는 게 수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일단 달라라면 선수는 도적을 선택했고요. 네. 이 매치 같은 경우에는 사냥꾼이 좀 필드를 여러 개를 계속 깔았을 때 도적이 제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매치여서 JWC 선수는 무조건 1코스트 하수인 위주로 멀리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트로그는 진짜 세거든요. 정말 아쉬운데요. 여기서 트로그면 이제 퀘스트 걸지도 못하고 네. 물론 첫 번이 있긴 하지만 노루토끼 드로우 정말 좋은데요. 이러면 일단 첫 번 먼저 올려주는 모습. 여기서 가장 좋은 드로우는 깜찍한 침략이겠죠?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지금 영웅 능력을 섞을지 장궁을 차놓을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강화 상인을 넣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다음 턴에도 좀 핸드에 있는 거를 플레이해줄 만화가 좀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영웅 능력으로 최대한 딜을 밀어 넣어준 모습입니다. 동전, 잠복요원. 그리고 지금 3위를 정리했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건데 그렇죠. 1데미지 줄이기 위해 지금 3위를 넣는 거는 네, 깜찍한 침략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강화상이 바로 수 있거든요. 네, 이번 턴에도 강화 상인이 놀 뻔했는데 강화 상인이 드디어 천상의 보호막을 달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마루스를 내주는 게 좋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냥꾼이 필드를 많이 깔아버리면 도적 입장에서 제압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일단 잠복요원을 내주면서 첫 번째 관문 지나가고요. 받는 첩보 카드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잠복두더지. 전복두더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체력이 상당히 준수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카드 받았을 때의 기대치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확실히 좋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고민되는 순간인데 사육사를 통해서 어떤 하수인을 가져올지. 여기서는 확실히 코뿔소가 좋아 보이거든요. 다음 턴에는 이제 관통 사격과 네. 강화 상인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뿔소와 무기를 차도 되고 아니면은 네. 다음 턴 관통 사격 무기를 차고 그 다음 턴에 코뿔소와 강화 상인을 같이 써주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이 매치에서 퀘스트 도적이 신경 쓰면 코뿔소 각을 볼 수 있는 매치라고는 하나 지금 상황이 너무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퀘스트 도적이 사냥꾼의 명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은신돼 있는 하수인들도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야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초승달군과 코뿔소를 마무리용으로 사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노겐포즈 연막 생성기 이러면은 두더지를 다시 숨기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불뱀꽃이 부여가 가능하죠 야수라서. 일단 교환. 이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건 정리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숨어도 결국에 사냥꾼의 명치를 압박하려면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코뿔소가 마무리들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서 좀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달라라면 선수. 이건 수습생, 초승달궁, 영웅 능력 다 섞어도 되고요. 그렇죠. 초승달궁이 4번이나 명치로 4번의 내구도를 다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지금 턴에는 좀 나가서 1데미지씩 계속 누적을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데미지를 제일 많이 밀어넣는 방법은 네. 지금 강화상인의 관통 사격을 하고 다음 턴에 코뿔소와 초승달궁이 다 들어간다면 그게 제일 맥스일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죽여야 될 정도로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페이스헌터 쪽에서. 그렇죠. 사냥꾼의 체력도 너무 많고 그리고 도적이 퀘스트 진행 상황이 빠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좀 확실히 큰 두 개의 선택길이 있었는데요. 강화 상인을 지금 낸다. 근데 그리고 결국 강화 상인의 관통 사격을 하면 누를 수 있는 영웅 능력을 이번 턴에 못 누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맥스들을 좀 뽑아내려면 이번 턴에 영웅 능력을 섞으면서 장궁을 껴주는 것까지는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6턴에 제일 많이 밀어넣는 수일 뿐이죠. 네. 그리고 강화 상인은 아마 관통 사격을 위한 연계로 아껴주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아, 바로 올려주네요. 커틀러스 일단 교환을 해봐야죠. 지금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할 수 있나요? 너무 답답한데요. 지금 있는 흔들어는 이길 수 없어요. 일단 드로우를 봐야죠. 이건 잠복 두더지는 일단 다 버려주면서 받아보는 한 장이 야수동 반짝. 반자. 아 이러면은 일단 선택지는 없어요. 커틀러스를 교환은 해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야수동 반자에서 소겨우가 나오긴 합니다만 좀 사용하기가 힘든 카드죠. 이러면은 암살요원을 이게 달라라면 선수가 핸드에 있는 게 코뿔소라는 걸 어느 정도 알 거기 때문에 하수인을 내주기가 너무 힘들죠. 이러면 주문 폭주의 3딜, 네. 5딜, 7딜에 5딜, 12딜 네 킬각이 나왔죠. 관통 사격 네. 먼저 넣어주고 딱 데미지 킬각 나올 수 있습니다. 무기를 와, 쓰자면 JWC 선수가 이거 무명의 JWC 선수가 결국에는 달라라멘 선수를 꺾고 우승을 하면서 이번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2021 하스스톤 부분은 JWC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로열 로더가 탄생한 거죠 지금. 그렇죠. 사실 이 네. 특히나 이 대학생 리그 같은 경우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몇 번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건 좀 굉장히 본인에게 많은 플러스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앞으로 하스스톤 대회를 아마추어가 아니라 직접 프로 신분들 도전한다고 한다면 이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달라라멘 선수는 역시 네임밸류 있는 선수답게 이번에 준우승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본인의 이름값을 또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속해서 계속 대회에서 나와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로 자신의 좀 커리어를 늘리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도 같아요. 플레이는 상상 좋았거든요. 결국에 트로그를 1턴에 많이 내진 못했지만 트로그 메타를 결국에 트로그가 정말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트로그를 사용해서 우승한 JWC 선수가 메타를 잘 읽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승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집결사제로 벤을 빼낸 것도 이 선수의 특이한 덱 그리고 특이한 라인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대들이 대처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무명의 선수였다고 생각하기엔 굉장히 힘들 정도로 노련한 그렇죠. 운영을 보여줬어요. 이게 아무리 무명의 선수라고는 하지만 이게 라인업 짜오는 그런 이번에 그리고 또 확장팩 초기잖아요. 확장팩 초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초반에 연구를 해서 좋은 라인업을 만들어낸다면 좀 좋은 라인업을 만들어내는 선수가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JWC 선수가 딱 트로그가 메타 카드임을 알고 핵심을 잘 짚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승을 한 JWC 선수의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저 무대에서. 그렇죠. 지금 아직도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건 힘이 풀렸죠, 사실. 그렇죠. 이제 대회를 많이 나와본 선수들은 네. 대회를 많이 나와본 선수들보다 확실히 안 나와본 선수들이 이제 직접 받는 압박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플레이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JWC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침착하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신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충격적인 모습으로 우승까지 차지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경기에 나왔을 때도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좀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이 실수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다음 판부터 잘하면 된다 해서 다음 판부터는 다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네, 신인답지 않은 신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흘려내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수를 절대 안 한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실수가 좀 다음에 멘탈이 무너지는 걸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가 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하스스톤 부분은 JWC 선수가 우승했다는 사실 또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1등, 2등, 3등 전부 한국 선수가 차지하면서 그렇죠. 하스스톤은 진짜 한국이 강국이네요. 그렇죠. 이게 아시아에서는 특히 하스스톤은 좀 한국이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는 항상 잘했었는데 이렇게 또 대회 1, 2, 3등이 한국인이 수상한 모습은 또 처음 봐서 정말 좀 감격스럽네요. 어떻게 보면. 오늘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하스스톤 부분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뒤이어서는 배틀그라운드 중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준비하는 시간 가지고 배틀그라운드 중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의 쓸시오 정한슬이었고요. 옆에 서정원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